안녕하십니까. 여주신문 이장우입니다. 오늘은 여주시의 여러 현안들에 대해 이향진 여주시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가 이제 3.1운동 100주년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 여주시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 각처에서도 이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 행사에 치중하다 보니까 친일 잔재 청산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최근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것이 여주시 노래 공식 행사에서 불려지고 있죠. 네, 여주의 노래. 네, 여주의 노래. 그래서 여주의 노래를 작곡한 작곡가 김동진이 친일명사전에 등재되는 친일파다. 그래서 이 작곡가가 작곡한 고양시 노래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에서 사용 중단을 결정을 했습니다. 네. 여주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저는 고양시의 지금 판단은 아주 올바르다. 여주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시장이 되고 노래를 들어보니 첫 구절이 북벌에 칼을 갈더니에요. 그럼 세종대왕께서 위대한 업적을 낸 건 그 다음 소절로 넘어가거든요.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그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고요. 지금 다시 되새겨보니까 그 북벌에 칼을 갈더니라는 것이 그 일제에 지금 한반도를 자신들의 병참시키고 만주를 침략하겠다는 그런 괴와 아주 똑같고요, 논리가. 또 하나는 지금 임진왜란의 명분하고도 똑같아서 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요. 음악뿐만 아니라 가사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 이 문제가 나오고 나서 지역, 많은 일부 주민들은 이런 얘기도 하세요. 이게 우리가 대부분 그런 음악들이 대부분 서양 음악을 기반으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여주시는 세종대왕과 효종대왕을 모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국악을 바탕으로 해서 한 곡을 새로 만드는 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주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여주 내에는 아주 훌륭한 국악인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시민들의 공론화장을 거쳐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국악풍으로 한다면 더없이 좋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내일이 3.1운동 100주년인데 여주시에서도 행사가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거리 행진을 비롯해서 많은 행사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요즘 보니까 오늘 보니까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여주시 전체 문제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정부나 여러 단체, 직능단체, 네. 기관들을 계속 찾아가서 여주에 대한 성장 동력, 네. 즉 우리가 보통 먹거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주시의 미래 성장 동력, 먹거리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주시가 이제 경기도에서 보면 자연보전권역이라 해서 개발을 극도로 억제하는 지역이거든요. 다른 얘기로 하면 여기는 환경은 잘 보존되어 있지만 산업 활동을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이 조건을 이용한 여주의 성장 동력을 내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기업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 싶고요. 지금은 올해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요. 세계적인 친환경 기업이 들어오기로 했고요. 또 하나는 친환경 농업을 기반으로 융복합단지가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융복합단지의 경우에 좀 더 말씀드리면 이 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아마 여주시 전체 농민들에게 크게 융성되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축구 종합센터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축구 종합센터를 통해서는 여주를 홍보할 뿐 아니라 여주의 관광객이 대규모로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걸 통해서 여주의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하고요. 또 하나는 여주는 저출산 고령화거든요. 그래서 저출산에 대한 문제는 학교 복합화로 극복하고요. 고령화의 문제는 우리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시민들이 행복한, 어르신이 행복한 한 끼 대접하는 걸로 극복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이제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지역에서는 최근 SRF와 관련된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1일 강천면 주민들의 시위에서는
건축 허가 취소를 하지 않는 이항진 시장 퇴진하는 피켓도 등장을 했습니다. 네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또 SNS에서는 그 전임 시장이 벌려놓은 일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시장에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번지수가 틀렸다. 양쪽에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요. 이 상황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상황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결국 SRF, 즉 쓰레기를 태워가지고 어떤 이득을 보는 것은 개인이 가져가고 그 환경 피해나 주민들의 고통은 사회화시킨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충돌이 그 원인인데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시민들께서 저에 대한 것, 시장에 대해서는 뭐 자유스럽게 표현하시는 건 그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적절하다라고 보고요. 그러나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범시민적 논의 구조가 필요하지 않나. 거기에서 논의하면서 결국 왜 이항진 시장이 현재 취소를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하나씩 풀어간다면 현재 강천 SRF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서의 갈등도 풀려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천면 주민들이 사퇴라는 게 아직 어떻게 보면 치고로 좀 격한 표현이거든요. 네네. 이게 등장한 거는 과연 시장이 강천 SRF 발전소를 막을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이제 단도직입 여쭙자면은 네. 강천 SRF 발전소 허가 취소를 할 의지가 있으신지? 당연히 있죠. 좀 더 제가 그걸 말씀드리면 사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말씀하시는 분의 주장도 있지만 그 이면은 도대체 뭘까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모르겠는데요. 어떤 분들도 오시면 제가 면담을 다 하거든요. 오시면 항상 면담하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이것이 저의 기본 시정 철학이기도 하고 시정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장하시기 전에 한번 논의하셨으면 어떨까 이걸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일부에서는 이제 여주시가 그 강천 SRF 발전 사업자가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 네. 손해배상 금액이 약 300억에서 뭐 1000억에 이를 거라는 예상도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지난 최근 네. 울산시에서는 그 건축 허가를 취소한 네. 구청장이 이제 퇴임한 후에 네. 그 사업자가 구청과의 손해배상 청구한 것에 대해서 또 구청이 구상권을 청구를 해서 4억 2천만 원 정도 네네. 이제 청구가 돼갖고 그 자택이 압류돼서 이제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네. 손해배상 금액이 부담돼서 허가 취소를 망설이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절대 아니고요. 사실은 거기서 고민하는 건 있습니다. 만약에 금방 말씀하신 건 만에 하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걸려서 또 거기에 패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에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취소를 할 계획인데요. 단독 결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독 결제란 원래 시청에 이제 여러 가지 결제 라인이 있거든요. 주무관서부터 또 팀장, 그 다음에 과장, 국장, 부시장 이런 라인으로 끌고 올라가는데요. 그런 결제 라인에서 오직 저 혼자 여주시장 이항진만이 취소의 결제를 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만에 하나 이제 이 자신의 공직생활 중에 시장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결제를 하고 그거에 의해서 소송에 패한다면 따라서 자신의 월급마저도 차압받는 그런 두려움을 공직자에게 주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단독 결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전히 그 시장의 몫이다. 네, 네. 온전히 제가 책임지고 직원들은 오히려 그런 책임으로부터 좀 벗어나게 하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천 SRF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네. 청주시에서 SRF 발전소와 관련해 승소한 사례를 들어서 청주시보다는 여주시가 더 쉽다, 이길 수 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완전히 사례가 다릅니다. 이거는
그 산업자원부에서 허가를 낸 것이 이제 여주의 경우고요. 청주는 청주시에서 허가권이 있는 거예요. 그 허가권이 있는 청주시에서 허가를 취소하자 그거에 대해 소송을 걸게 된 거고요. 그 법원에서는 청주시에 손을 들어준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소송을 하게 되면 산자부하고 소송을 하거나 경기도하고 소송을 하거나 여주시하고 소송을 하는 이런 3단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거고요. 따라서 여주시의 그 강천면 SRF 관련한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강천 업체에서는 네. 그 여주시 공사 착공 중지 조치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행정심판에서 여주시가 패소하면 공사를 막을 수 없게 되는 겁니까? 공사 네. 진행하는 거? 그러니까 행정심판에서 그 공공기관인 그 행정기관이죠. 행정시 기관이 패소하게 되면 더 이상 대항권은 없고요. 오히려 행정심판에서 업체 측에서 패하게 되더라도 그쪽 업체 측에는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이게 전혀 다르거든요. 행정심판의 결심이 나오기 전에 저는 건축허가 취소를 내릴 계획입니다. 지금 추세를 보면 이제 반대하는 주민들, 네네. 또 사업자, 네. 또 사업자 여주시, 네. 이제 어떤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은 소송으로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가장 좋은 게 합의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 합의가 되지 못해서 결국 네네. 소송으로 가게 됐을 때 이에 대한 보관이 있으십니까? 지금 되게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소송은 소송대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업체와 또 주민과 또 여주시와 여주시의회가 함께 모여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된다는 기자님의 지적은 아주 적절하시고 그것은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안 되면 그 다음에 소송으로 가는 건 어떠냐 이런 것이 저의 생각인데요. 이 문제마저도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그 적절성 여부를 그러니까 합의 봐야 될 것이지 그 시장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일각에서 이제 강천 SRF 지난번에 이제 반대 집회 이후에 또 바로 이제 북내 또 SRF 반대 집회가 인터넷 열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반대하는 한쪽의 목소리만 들린다라는 그 우려도 있습니다. 네. 이럴 경우 이제 자칫하면 여론이 왜곡되는 현상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떤 반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처음에 이러한 그 사업자들과의 문제에서 이제 찬성을 하셨던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단계 이전의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찬성 반대 이전에 본 사업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사업에 따라서 주민들의 피해가 있다면 어느 정도로 크게 번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피해 크기에 대해서 먼저 계산해 내고요. 그리고 이런 사례에 따라서 타 시군의 갈등이면 갈등, 또 갈등에 대해서 갈등이 확대된 예는 어떻고 또 그것을 잘 평화적으로 마무리된 것은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한 이후에요. 그런 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관계자들이 찬성하는 분이 있다면 누구고 반대하는 분이 있다면 누군가 그런 또 반대 논리, 찬성 논리는 또 이 중간에서 여주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것이 여주시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것은 여주시가 공공갈등에 관한 조례도 제가 의원일 때 제정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원만히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프로세서라고 할까요? 과정을 마련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SRF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 다른 도시의 쓰레기를 왜 여주에서 소각하느냐 그런 주장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쓰레기 문제는 우리 여주만의 지역적인 문제는 아니고 각 종종 이제 우리가 사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는 이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 처리하기 위한 소각이든 매립이든 여러 가지 있는데 이양진 시장이 생각하는 그 쓰레기 문제 이 해법이 있을까요? 지금 가장 원론적이고 조금은 좀 민감하고 그러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적하셨는데요. 자, 쓰레기를 누가 만들었냐? 그 쓰레기를 매립할 것이냐,
매립의 문제가 더 크냐 아니면 소각의 문제가 더 크냐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가 나누어야 될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여주시의 경우에는 강천 쓰레기 매립장이 있고요. 또 이천에서는 공동으로 하는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시설이 없는 대도시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함께 겹쳐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방 지적하신 대로 저는 지자체별로 자신들이 발생한 쓰레기는 자신들이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자신들이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은 지금부터 심도 있게 논의해서 그것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네. 그 여주시에서는 그 SRF와 같은 환경 관련 분쟁이 점점 많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환경 분쟁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고 네. 또 그 이런 환경 분쟁에 대한 해결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환경 문제는 그 피해는 사회화되어 있어요. 주민이 피해를 보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에게는 훨씬 더 심각한 노약자에게는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 문제를 일으킨 업체들의 이익은 개인화돼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과의 이제 충돌에 대한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제의 문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그 미세먼지가 그러니까 PM2.5라고 하는 초미세먼지가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집밥 추리까지도 삼가하게 되고 외부의 운동마저도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뭐냐면 환경 문제는 그러니까 경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라면 이제 환경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다. 따라서 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단순히 그 업체에 대한 문제이거나 단순히 그 사회의 주민들을 설득하는 문제는 이미 넘어섰다. 이것은 전 지구적인 문제고 또 지역적인 문제를 넘어선 아주 대단히 큰 어려운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사회 구성체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고 토의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는데 전심전력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함께 논의해서 해결한다면 이 문제 또한 저는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경 문제뿐만이 아니라 갈등을 빚고 있는 게 뭐 주민과 주민 사이 갈등도 있고 주민과 사업자 사이 갈등도 있고 또 주민과 또 여주시라고 하는 그 행정기구하고 그 갈등도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상존하는 우리 이 사회에서 이런 갈등을 조정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갈등 조정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도입하는 지자체들이 많은데요. 여주시에서는 이런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여주시도 이제 사회적 욕구가 다 변화되면서 어찌 보면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서 갈등이 다양하게 표출되는 건 어찌 보면 건강한 사회의 건강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나 이런 갈등도 전문적으로 풀어 나가야 되겠고 그런 전문적으로 풀어나갈 때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저는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따라서 여주시에서도 갈등을 담당하는 갈등 담당 전문가 제도가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 환경운동 단체가 환경운동가 출신인 이양진 시장을 혹독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도가 세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그 느낌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하신다면. 아픕니다. 저도 힘들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저와 함께 활동했던 단체라도, 저의 이양진 시장을 배출한 기간이라도 저에 대한 의견에 독립돼서 스스로 원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에 오히려 저는 더 높은 점수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바로 그러한 것이 민주주의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단체에서 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울이겠고요. 그렇게 발언할 수밖에 없는 그 내면적인 이유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주의 노래와 같은 것에 남아있는 그 친일의 어떤 흔적, 또 그뿐만 아니라 지역의 지명들에도 친일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러한 부분, 다뤄야 될 부분, 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업을 유치하는 친환경 기업이라든지, 이러한 농어융복합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유치하는 문제, 또 이제 SRF와 같은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떤 공론화하는 공식기구로서 새로 출범하는 시민행복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민위원회에, 그러니까 이양진 시장이 지분을 갖고 있는 게 한 40%인데요. 정확하게는 32명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32명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저는 한 12분 정도는 우리 이장협의회에 각 12개 읍면동의 대표들께 위임을 해서 그분들이 오시거나 선정하시는 분을 따르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당연직으로 9명의 공무원이 참여하게 됩니다. 또 7명은 여주시 의원분들이 7분이셔서 그분들의 몫으로 또 남겨놨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제가 이렇게 시민회에 참여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릴 분은 80분 중에 딱 4명입니다. 나머지 60%는 또 인터넷 공모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여주 라디오 오늘 대담을 들으시는 여주 시민들께서는 지금 인터넷으로 여주 시민위원회 공모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공모 과정을 통해서 또 공개된 또 선정 과정을 통해서 시민위원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건 여주의 그 여러 갈등 문제 또는 사회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 그리고 여주의 비전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합의본 내용이 시정에 구현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가 여주에서 펼쳐지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솔직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주 시민 여러분, 요즘에 어떠십니까? 강천 SRF를 비롯해서 여주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서 힘들지는 않으시는지요? 여주 시장으로서 그 문제를 여주 시민의 뜻에 따라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강천면 SRF 건축 허가는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한마디 더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워낙 복잡한 내용이라 다양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 올리겠고요. 더불어서 여주의 발전 미래 비전 이런 것도 만들어 나가고 있으니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출범하는 여주 시민위원회에 대해서 반드시 관심 기울여 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토론회 장 또 인터뷰회 장을 통해서 제가 여주 시민들께 저의 심정과 여주 시정의 방향 내용을 더 솔직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 갈등이 없다면 하늘이 낸 지도자나 아니면 독재자일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서로의 입장 차이나 생각 차이는 당연하지만 이런 차이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협의가 가장 좋겠지만 결국은 어떤 일에 따라서는 법률에 따라 소송을 하거나 이런 경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역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이양진 여주시장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